안녕하십니까. 국내 자생콩과 5종 염료 수출물의 항산화 효과 비교를 논문으로 발표하게 된 영양교육 장소연입니다. 저의 목차는 초록, 서론, 실험 방법, 결과 및 고찰,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초록입니다. 이 논문의 키워드는 항산화, 라디컬 수거능, 총페놀 함량, 세포 보호능, 콩가가 키워드입니다. 먼저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콩과에 속하는 황기, 소목, 감초, 갈근 및 칼화, 자단향 수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능 및 세포 보호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으로는 국내 자생 콩과 5종 염료 추출물입니다. 방법으로는 라디컬 수거능, 총페놀 함량 및 MTT 에세이를 활용한 간세포 보호능, 결과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는 콩과 5종 물질 중에 적색 천연색소를 가지는 소목과 자단향이 높은 항산화능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론입니다. 콩과는 콩목외과에 속하며 난초과와 국화과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과이며 전 세계적으로 730속 19,400여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유한 형태를 가진 꽃을 갖고 있으며 뿌리에 뿌리혹 박테리아를 공생하여 질소 순환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뿌리혹 박테리아란 콩과 식물의 뿌리에 혹을 형성하고 대기 중에 질소를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으로 고정시켜 식물이 사용할 수 있게 고정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콩가가 쓰이는 것으로는 땅에서 잘 자라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목초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황기입니다. 황기의 주산지는 한국,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고요. 성분으로는 황기의 다양한 활성이 트리테르페노이드, 글리코사이드, 플라보노이드 및 폴리사카로이드와 같은 생리활성 화합물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로는 황기 뿌리는 독성이 없어 안정하여 식품 원료로도 사용되고 약재용으로도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로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황기는 1년생 황기의 주피를 거의 벗긴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항염증 및 항고혈압, 간장 보호, 항산화, 항바이러스, 심장혈관 보호, 면역 증진 활성, 항노화 등 최근에는 새로운 사이클로알테인 타입사포닌 물질의 항염증 효과를 비롯해 항암 효과, 골다공증 개선, 관절 연골 분해 억제 효과 등에 대하여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목입니다. 소목의 주산지는 인디아와 말레이시아 반도, 중국 남부 등 열대 아시아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콩과에 속한 상록교목으로서 수박목, 정목, 홍자라고도 합니다. 성분으로는 브라질린, 프로토사파닌시, 사파칼론으로 되겠습니다. 용도는 여성의 월경통, 산후빈혈 실신, 고혈압, 낙상 및 찰과상, 류머니티즘, 관절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효능으로는 항균 작용, 면역 억제, 면역 거부 반응의 억제, 혈소판 응집 억제에 사용이 됩니다. 감초입니다. 감초의 주산지는 중국 북동부와 시베리아, 몽골, 중국 북부 등지에 분포하게 됩니다. 뿌리는 건조시켜서 한약재로 사용합니다. 달기 때문에 이것을 감초라고 불립니다. 성분으로는 뿌리와 뿌리 줄기에는 테르테르페노이드 사포닌 성분으로 펜타사이클릭 테르페노이드 사포게닌을 사용하게 됩니다. 용도로는 뿌리를 채취하여 한약재, 감미료 등으로 사용하고 현대 임상에서 기관지염, 인후염, 만성 감염 등의 병증에도 사용합니다. 효능으로는 부신피질 호르몬 유사 작용, 소화계통 영양,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심혈관계에 대한 영향을 효능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갈근입니다. 갈근의 주산지는 국내의 사한야등에 많이 자생하며 중국에서도 다수가 수입되고요. 칡 속에 속하는 칡의 말린 뿌리 또는 주피를 제거하고 말린 뿌리입니다. 성분으로는 이소플라보노이드와 트리테르페노이드 등이 성분으로 갖춰지고 있습니다. 용도로는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의 치료에 사용이 되고 이 외에도 해열과 진정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해열, 간 보호작용, 심혈관계에 대한 활성, 중추신경계에 대한 활성, 항당뇨병, 항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습니다.
가라는 한국이나 일본 및 중국에서 자생을 하고 있으며 칡속에 속하는 칡의 꽃봉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분으로는 텍토리게닌 및 루틴 등과 같은 이소플라보노이드류와 소야 사포닌 등의 사포닌 성분이고 용도로는 한약재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능으로는 과음으로 인한 두통, 발열 및 가슴 속 답답함, 갈증, 식욕부진, 복부 팽만, 구토증, 당뇨 조절 기능, 간 보호 작용, 항산화 효과, 암세포 사멸 효능으로 갖춰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단향입니다. 자단향의 산지는 인도 남부, 중국의 해남도 및 대만이고 CITES 품목에 속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CITES는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교역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단향은 속살에 붉은색을 띤 보랏빛을 띠고 있습니다. 성분으로는 페테로가르핀, 호모페테르갈핀, 안게레신, 신부목재는 산탈린이고요. 용도는 대부분 소화제를 만들 때 사용되며 그 외에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효능으로는 간 조직 및 혈장의 지질 농도 감소, 고지혈증 및 지방간의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케르세틴은 플라보이노이드라고 불리는 식물 화합물에 속하고 강력한 항산화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 잎, 씨앗 등 곡물에서 발견이 되고 심장질환, 암, 퇴행성 뇌질환 위험 감소를 포함한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양파, 사과, 포도, 딸기, 브로콜리, 감귤류, 채류, 차에 많이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은 탄닌이 가수분해 되어 생기는 성분으로서 천연 항산화제로 속합니다. 산성이며 무색이고 냄새가 없으며 떫은 맛을 가집니다. 갈산의 효능으로는 비만, 항산화, 고혈압, 항균, 항염, 혈당 조절, 이상지혈증, 간기능 보호 등으로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산화 작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산화 작용은 산화를 저지하는 작용으로서 에너지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영양소는 원료가 되고 산소는 그 원료를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흡입된 산소 중에 일부는 자연적으로 활성산소로 전환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 세포막과 DNA까지 산화를 미쳐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산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되는 항산화 물질은 어떤 성분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산화 물질은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말함으로써 항산화제 또는 산화 방지제라고도 합니다.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비타민C, 미네랄, 토코페롤 등이 있습니다. 활성산소종입니다. 활성산소종이란 불안정한 산소를 포함하는 화학 물질을 말하며 ROS라고도 불립니다. 식물에서 ROS는 미토콘드리아의 호흡, 광합성, 광호흡 반응, 전세포벽, NADPH, 산화작용 동안에 다양한 세포 및 조직에서 기본 대사 작용을 통해 생성이 됩니다. ROS는 구획된 위치에서 생성되고 작용되며 ROS의 수준을 조절하고 세포 내 소기관과 핵 사이의 산화환원 신호 전달 과정을 도모합니다. 대부분의 ROS는 세포 내 소기관 전자 전달 과정에서의 부산물로 생성되며 금속 촉매 산화 반응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종의 종류로는 사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활성산소종은 원시적인 분자를 형성하고 호기성 생물의 출현을 위한 진화적인 요소를 사용되며 산화에너지 신진대사의 호요욕, 게놈의 가소성과 다양한 종, 손상되고 변형된 세포들의 세포 자살, 세포 독성 도구인 식균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MTTSA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TTSA란 세포 생존을 측정하는 착색 분석으로서 MTT를 분광계를 사용하여 정량화할 수 있는
포르마젠 생성물과 변환하는 실행 가능한 세포의 능력에 기초합니다.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 거주하는 효소, NADPH 또는 NADH 의존성 세포, 옥시도 레독테이즈, 즉 산화환원 효소에 의해서 구동됩니다. MTTSA 프로토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포를 96웰의 적당한 양으로 깔아놓고 24시간 배양을 한 뒤 MTT 용액을 더해주고 4시간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DMSO 더하고 2시간 동안 플레이트를 어둡게 덮어주고 550nm 정도에서 흡강도를 측정합니다. MTT-SA의 장점입니다.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게 세포 증식 및 사멸도 변화를 평가 가능하고 멀티웰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대량의 시료를 동시에 측정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수용성인 포르마젠 용해를 위해 유기용매를 사용하고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DMSO 처리를 위해 미디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세포가 소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 셀 처리가 가능한데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의 생리적 상태나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탈수소 효소의 활성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염료식물로 분류되는 콩과에 포함하는 물질을 이용하여 추출물 분리를 하고 라디컬 소반응 및 총 페놀 함량 측정을 하여 물질 자체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를 하며 항산화 관련 효소를 생산하는 간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물질의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콩과에 속하는 염료 추출물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염료식물 추출물 간의 효능 비교를 하여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추출물 제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대한민국 추정부터 음성에서 경작을 해서 실온에서 메탄올 3번씩 추출 이후에 40도 상태로 건조를 하였습니다. 추출물들은 MEOH의 1%로 용이하여 시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실험 방법 두 번째 라디컬 소관행입니다. DPPH의 환원력은 최종 농도가 0.1, 0.5, 1, 5mg/ml로 희석된 물질을 준비하고 10나노리터씩 분주하고 200dppH를 190 나노리터와 혼합하여 37도에서 30분 동안 반응을 시키고 바이오트랙 2 플레이트 리더를 이용하여 550nm에서 흡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된 양성 대조군으로는 퀘르세틴을 사용하였습니다. 라디컬 소관은 여기서 나온 DPPH란 자유 라디컬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며 항산화 분석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UV 비스 분광 강동계를 사용하였을 때 520nm에서 피크를 가지고 있으며 보라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DPPH의 자유 라디컬 소거가 되면 노란색으로 변화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높은 항산화 능력을 가진 것을 사용할 경우에 노란색으로 변하며 520nm에서 피크는 되게 감소하게 됩니다. DPPH 분석의 원리입니다. 자유 라디칼이 존재하는 항산화 반응의 메커니즘은 수소 원자 전달과 단일 전자 전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수소 원자 전달 메커니즘은 수소와 전자가 단일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자유 라디칼은 항산화제의 수소 원자에 의해서 제거됩니다. 결합력이 작을수록 수소 원자는 더 쉽게 자유 라디칼과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전자 전달 메커니즘은 전자가 항산화제에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항산화제는 자유 라디칼의 전자를 제공하게 됩니다. 항산화제의 전자의 이온화 에너지는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이 이온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전자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라디컬 소관행에서 사용된 바이오 디렉트 플레이트 리더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구는 부유근을 측정하는 기구이며 에어 샘플로 배지에 일정을 포집한 후 7일간 배양을 하여 부유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교하고 폭넓은 소프트웨어와 통합적인 화면과 키보드를 가지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이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축적된 분석 방법들을 조작하는 사람이 쉽게 개개인의 요구에 맞추거나 다시 디자인하며 사용할 수 있으며 효광도는 400에서 800nm 사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총 페놀 함량 측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폴린 데니스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0.1% 추출물과 추출물 50나노리터와 직류수 1650, 폴린 데니스 씨앗 100나노리터를 혼합하여 2시간 실온에서 반응을 시키고 스펙트로닉 제네시스 5를 활용하여 7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표준 물질로는 갈릭 엑시드, 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구 스펙트로닉 제네시스 5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광 광도계로 UV 및 비저블 영역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8개의 셀 홀더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개의 시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프로그램은 시력 측정에 적합하도록 스캐닝, 스탠다드 커브, 나이틱스, ABS, 레티오, ABS 트랜스미텐스, 콘센트레이션 기능을 사용하였습니다. 세포 배양 및 독성 측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에서 햅 G2와 돌베코 모디파이드 이글스 미디움을 사용하였으며 0.1 non essential 아미노산과 10% 페탈 보빈 세럼과 항생제 페니실린 스테롭메신을 첨가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배양 조건은 5% CO2 배양기에서 37도로 배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세포 햅 G2는 인간 간암의 주세포이며 형태약에서 상피이며 모달 염색체 수가 55개고 다양한 주요 혈장 단백질 여기 안에서는 알부민과 급성상 단백질, 피브리노겐 등 분비하였습니다. 인간 강gen 세포의 연구를 위해서 체외 모델 시스템이며 세포 표면 단백질의 잘못된 세포 전염 분포에 기인하는 인간의 간 질환 연구에 쓰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씨앗인 돌베코 모디파이드 이글스 미디움입니다. 돌베코 등에 의해서 개량된 배지이며 BME 배지의 아미노산과 비타민 양을 늘릴 수 있고 피르부산, 글리신, 세린, 철 등을 새로 첨가해 장기간의 배양에 적합한 배지로 사용하며 BME에 비해서 아미노산이 4배 정도 많고 페릭 니트레이트가 더 첨가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말린 셀 컬처 세포 배양에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 및 독성 측정입니다. 세포 배양 및 독성 측정에 대하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세포 농도를 1 곱하기 15제곱개 per 밀리리터로 제조하여 100나노리터씩 분주 후 5% CO2 배양기에서 37도로 24시간 배양하였습니다. 이후 물질 최종 농도가 10, 100, 2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되도록 제조 후에 100나노리터씩 분주하여 5% CO2 배양기에서 37도로 48시간 배양하였으며 5% 농도의 MTT 씨앗을 20나노리터씩 분주 후 혼합하여 5% CO2 배양기에서 37도로 2시간 배양하였습니다. 이후 배지를 제거하고 DMSO 200나노리터를 분주하여 바이오트랙2 플레이트 리더를 활용하여 56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양성 대조군으로는 케르세틴을 활용하였습니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보호는 측정입니다. 세포 농도를 1 곱하기 15제곱개 per 밀리리터로 조정하여 100나노리터씩 분주 후 5% CO2 배양기에서 37도로 24시간 배양을 하였고 이후에 물질 최종 농도가 10, 100, 20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되도록 제조 후에 100씩 분주하여 5% CO2 배양기에서 37도로 24시간 배양하고 이후 100 mm 농도에서
하이드로겐 페록시데이즈를 20나노리터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습니다. 5mg/ml 농도의 MTT 시약을 20나노리터 분주 혼합하여 5% CO2 배양기에서 37도로 2시간 반응을 하였고, 이후 배지를 제거하고 DMSO 200나노리터 분주하여 바이오트랙2 플레이트 리더를 활용하여 560nm에서 흡강도를 측정하였습니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케르세틴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DMSO는 무색의 액체이며 폴리메르 체인 리액션, 그러니까 PCR에서 DNA 템플레이트나 DNA 프리메르스에서 세컨더리 스트럭처의 형성을 방해하며 피부를 통해 흡수되어 독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세포 배양 시 수용 화합물을 녹이는 데도 사용됩니다. 통계 분석입니다. 실험은 3번 반복을 통해서 수행되었고, 결과값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결과값의 유의성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및 고찰입니다. 염료 물질의 라디컬 소관능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기, 감초, 갈근, 갈화는 0.1, 0.5, 1.5mg/ml에서 효과가 미비하였으나 5mg/ml에서 소모가 자단량이 케르세틴보다 높은 효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콩가에 속하는 물질의 항산화 효능 평가 결과 소모가 자단량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이 두 가지 물질의 공통점은 적색의 천연 색소를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안토시아닌이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은 포치나 과실 등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색소이며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빨간색, 보라색, 파란색 등을 띠고 고등식물의 어느 조직에나 생길 수 있는 수용성 물질이며 늘 세포의 액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식물세포 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심장질환 및 여러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함유식품으로는 블루베리, 체리, 포도, 붉은 양배추 등 붉은색을 띠고 있는 과일과 채소에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시아닌의 한 종류인 프로안토시아니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식물계에 가장 풍부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화합물로서 비타민C의 20배, 비타민 E의 50배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항알러지, 항균 특성을 가지며 면역세포 중 대식세포는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세포로 외부 병원체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양한 고등식물의 뿌리, 잎, 열매, 나무 껍질 등에 널리 존재할 뿐만 아니라 차, 와인, 맥주 등과 같은 식품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급은 식품으로는 계피, 포도씨, 초콜릿, 붉은 콩, 헤이즐넛, 피칸, 케인베리, 블루베리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랑, 오렌지, 빨간 색소 물질인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생물계에서 널리 볼 수 있는 노랑, 주황, 빨간색을 가진 색소근의 총칭이며 공기 속에 산화하기 쉬운 불안정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으로는 물에 녹지 않으면 지방을 녹이는 용매에 잘 녹습니다. 화학 구조상 테트라테르펜이라고도 하며 테르펜 등의 이소프레노이드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생체 내에서 테르펜류의 공통인 생합성 경로에 만들어지며 최초에 만들어지는 카로티노이드는 카로틴류이며 여기 공기 속에 산소가 결합합니다. 크산토필루로도 변하고 가을에 나뭇잎 노랗게 물드는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총페놀 함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료 물질 5종과 6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갈산을 기준 물질로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목 추출물이 가장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은 자단약 추출물이 높게 나왔습니다. 결과는 라디칼 소관능 결과와 상관성 있는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세포 독성 효과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환기 추출물 200나노그램/ml 이하, 소목, 감초, 갈근 및 자단양 추출물은 25나노그램/ml 이하, 가라 추출물은 100나노그램/ml 이하에서 간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되었고,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케라세틴은 200나노그램/ml 이하 농도에서 10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간 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에 대한 염료 물질의 세포 보호 효과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환기, 감초, 갈근, 가라 추출물은 25, 50, 100 모든 농도에서 세포 보호능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소목은 농도 우선적으로 25에서 19.56%, 50에서 22%, 100에서 33.6%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며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보호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자단량은 25, 50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100나노그램/ml에서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며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보호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케르세틴은 농도 우존적인 세포 보호능을 나타내었습니다. 가장 높은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낸 100나노그램/ml 에서의 소목 추출물은 시간에 따라 세포 생존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소목 추출물은 24시간 처리된 그룹에서 물질을 처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를 하였을 때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어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48시간 및 72시간 처리된 그룹에서는 세포 독성에 따라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즉 소목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총 페놀 함량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결과 소목 추출물의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 및 고찰에서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목을 포함하는 콩과 오종 염료 식물 추출물 중 소목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총 페놀 함량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소목 추출물의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라보노이드와 같은 대사산물을 포함하는 약용식물은 현저한 항산화 효과 및 다양한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고, 즉 콩과 오종 물질 중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소목 및 자단양의 물질 분리 및 색소 물질을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됩니다. 결론입니다. 라디컬 소거능은 5mg/ml 농도에서 환기, 소목, 감초, 갈근, 가라 및 자단양 추출물은 각각 7.83, 93.49, 60, 29, 12, 87.50%의 라디컬 소거능을 나타냅니다. 총 페놀 함량으로는 15.33, 310.93, 48.27, 71.47, 47.20, 99.97 이렇게 환기, 소목, 감초, 갈근, 가라 및 자단양 추출물 순으로 나타낸 걸 확인하였으며 라디컬 소거능 결과와 상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간세포 독성 효과로는 환기 추출물은 200 이하, 소목, 감초, 갈근 및 자단양 추출물은 25 이하, 가라 추출물은 100 이하에서 간세포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산화적 스트레스는 여기서 유발된 간세포에서 세포 보호능을 확인한 결과 소목 추출물 25, 50, 100 농도 및 자단양 추출물 100에서 세포 보호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최종 결론입니다. 높은 항산화능을 가지는 물질은 즉 세포 보호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소목 및 자단양에서 항산화능 및 세포 보호능이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물질 분리를 통한 색소 물질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위해서 기초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